54세의 고현정은 한국에서 가장 재능 있고 존경받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모래시계, 선덕여왕, 복면가왕에서 감정적인 역할을 맡아 연예계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나 명예와 화려한 경력 뒤에는 깊은 슬픔을 가슴에 품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녀는 험난한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을 잃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영광의 순간과 개인적인 상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과거 선택의 결과에 직면하면서 겪는 외로운 순간 등 기복이 심한 여정이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출신의 야심찬 소녀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TV 스타가 되기까지 고현정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싸우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강인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고현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3년 신세계그룹 부회장인 정용진과 이혼한 후 두 자녀 정혜찬과 정혜인의 양육권을 잃은 것이었다. 그녀는 화순의 평화로운 시골에서 태어나 아버지 고헌우와 어머니 임정순과 함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미모와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1989년 18세의 나이로 미스 코리아 진에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전성기를 맞이하던 채 정용진과 결혼을 결정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이 결혼은 시어머니이자 신세계 사장인 이명희 여사의 압력에 직면하면서 금세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겸손한 배경 때문에 그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8년에 아들 해찬을, 2000년에 딸 혜인을 낳은 후 그녀는 배우 생활을 포기하고 전업주부이자 엄마가 되기 위해 모든 시간을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03년에 이혼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그녀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완전히 잃었는데, 그녀는 이 결정이 잔인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2016년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해찬이 6살, 혜인이 4살 때 두 아이와 헤어졌던 기억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칼이 그녀의 가슴을 깊이 베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공유주택을 떠나던 날, 두 아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참아 아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했지만, 집을 나서자마자 차 안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을 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함께 할 수 없고 학교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모습과 중요한 순간을 지켜볼 수 없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자녀들의 학교 교문 앞에 서서 그들의 뒤에서 모습을 보곤 했지만 그들의 새로운 삶을 방해할까 두려워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과의 거리가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 거리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그의 새로운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고현정의 경력은 눈부신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 그리고 그녀를 여러 번 눈물 흘리게 만든 노력이 뒤섞인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1989년 미스 코리아 진에 선발되어 준우승을 차지한 후 곧바로 연예계에 입문하여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맺고 1991년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 출연하며 데뷔했다. 그러나 그녀의 돌파구가 된 역할은 1995년 SBS 드라마 모래시계로 177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의 한국 현대사를 다룬 작품이다. 평균 시청률 50.8%, 최고 시청률 64.5%를 기록한 모래시계는 문화현상이 되었고, 한국인들은 매회 새 편을 보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고, 이 드라마의 방영 시간을
집에 가는 시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강인하면서도 비극적인 여성인 윤혜린 역을 맡은 그녀는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고 널리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직후 그녀는 정용진과 결혼하기 위해 은퇴를 선언했는데 이 결정은 많은 팬들에게 후회를 안겼습니다. 2003년 이혼 후 그녀는 연예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결심으로 연기에 복귀했습니다. What's Up Fox에서의 역할. 2006년은 성공적인 복귀작이었지만 진정한 정점은 2009년 선덕여왕에서 찾아왔는데 여기서 그녀는 강력하고 수완이 뛰어난 캐릭터인 미실 왕비를 연기했다. 이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43.6%를 기록했고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0년작 빅싱에서는 야심찬 여성 정치인 서혜림 역을 맡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2013년 여왕의 교실, 2021년 당신의 반영, 2023년 등의 영화로 계속해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 영화는 해외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그녀는 연기 활동 외에도 2012년 고쇼 진행, 2014년부터 동국대학교에서 연기 강의, 패션 브랜드 ATT Don't Take OEA Co Y 코스메틱 론칭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실패와 논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2018년 영화 리턴은 그녀가 감독과의 갈등 소문과 화면 시간에 대한 불만으로 갑자기 프로젝트를 떠나면서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상황을 더 잘 처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재학 시절 수업 중 흡연 사실이 적발되면서 직업 윤리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은 순간을 떠올렸고 그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굴욕감과 실망감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좌절을 극복하고자 한 노력은 그녀의 회복력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선덕여왕의 미실 역을 맡기 위해 몇 달 동안 역사책을 읽고 밤늦게까지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영화 복면가왕에서 감정적인 장면을 촬영한 후 혼자 화장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치긴 했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그녀가 재능 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싸우는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현정이 항상 갈망하는 성과는 단순히 타이틀이나 인정이 아니라 연기를 통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관객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경력 초기부터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배우가 되는 것을 꿈꿨고 모래시계에서 윤혜린 역을 맡은 것은 그녀가 강하면서도 연약한 복잡한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2009년 선덕여왕 대상 수상은 그녀가 자신의 세대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2010년 빅싱에 이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여배우가 된 것 역시 자랑스러운 성과인데 이는 그녀가 이혼 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연기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06년 동국대학교 장학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하고 2014년부터는 동학교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2011년에 피부 관리와 건강한 생활에 대한 책인 고현정의 질감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이틀 만에 3만 부가 팔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출판계에서 그녀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 개설한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또 다른 업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며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목표는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그녀가 참여하는 모든 역할과 프로젝트는 그 꿈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그녀가 2024년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공유했듯이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청중이 그녀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녀가 작품에 쏟는 성실함과 열정으로 그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고현정의 인생에서 사랑과 결혼은 감정적이면서도 슬픈 장이다. 그녀와 정용진의 관계는 로맨스로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뉴욕의 윈터가든 극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영어가 서툴렀던 그녀는 용진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금세 꽃을 피웠고 2년간의 교제 끝에 1995년 결혼했는데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행사로 여겨지는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동화가 아니다. 그녀는 2024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결혼 생활에서 외로움을 자주 느꼈다고 밝혔는데 특히 결혼 초기에는 도쿄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도시에 익숙하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으며 종종 집에 머물거나 혼자 외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가족의 압박, 특히 시어머니의 불만으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어두운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고립감을 느껴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이혼은 사랑의 종식뿐만 아니라 언론의 소문과 압력 때문에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배경 때문에 남편의 가족에게 멸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심지어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023년 코리아부 인터뷰에서 용진을 인간으로만 봤더라도 그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재벌가의 엄청난 기대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이혼 후 그녀는 연애 생활을 비밀로 유지했으며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린 우호적인 댓글 이후 배우 하정우와의 연애설이 있었지만 현재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그녀가 사랑에 있어서 가장 슬퍼했던 점은 자녀들을 위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없었다는 느낌이었고 자녀 양육권을 잃으면서